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보다 거세게 탄핵을 요구해왔던 광주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광주 금남로에 나가 있는 송정근 기자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5.18 민주광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였지만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쁨을 만끽한 건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등 곳곳에서 탄핵 표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저희 국민과 거의 한 뜻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새벽 5시에는 광주 시민 100여 명이 이른바 탄핵버스에 탑승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의 촛불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 가결을 1차 승리로 규정한 투쟁본부 측은 국회에서 헌재로 압박 대상을 바꿔 민심을 꾸준히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김제동 만민공동회를 시작으로 문화행사와 정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 기관총을 쏜 전일 빌딩에서 촛포를 터뜨리고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 지난주 박근혜 하옥 퍼포먼스에서 등장했던 새창살과 해태상을 이끌고 금남로에서 새누리당 사업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 앞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이 전해진 순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네,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반응을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탄핵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시민들은 민심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하야를 하지 않았으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루라도 빨리 올바르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집회에 나가시는 분 힘들고 그런데 최대한 빨리 그냥 이런 시국이 정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국민의 뜻에 맞게 판결을 내려주겠죠. 안 그렇다면 좀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숙한 인격과 생명과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하루 빨리 우리 새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 탄핵 가결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오승용 교수와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3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인데요.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도 돌아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인 표 계산을 해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찬성 234표인데 야당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했을 때 172명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내 비박 진영이 한 35명 내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적어도 25명 이상 전체 친박 의원 3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가 향후 이 헌재 판결과 전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의 숫자가 반대한 의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건 네. 새누리당 내 주도권 다툼에 있어서 비박 진영을 필두로 한 진영의 발언권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도 많은 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어서도 국회의 이런 압도적인 가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것은 촛불의 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정치권이 흔들릴 때도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의 촛불과 함성은 커졌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시민들이 가득 메운 5월의 광장은 주말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자조와 분노는 대통령 물러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되어 외친다! 박근혜는 당장! 버티는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여당, 좌고우면하며 흔들리는 야당을 향해서 촛불 민심은 가차없이 비판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각 당의 욕심과 참정권을 잡기 위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바람 불면 꺼진 자는 망언에는 횃불로 맞서고 약속을 뒤집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로 경고하는 등 광주가 보여준 상징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준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이어진 촛불은 이번 주말에도 다시 타오릅니다. 탄핵안 가결로 1차 승리를 일궈낸 촛불 민심은 이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명령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그럼 오늘 탄핵 소추 표결에 참여했던 정치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금주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탄핵 발의 시기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촛불로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로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당이 그 탄핵 발의와 관련해서 오락가락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탄핵 가결을 위해서 9일 표결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9일 오늘 탄핵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탄핵 소추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임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그 3월 중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탄핵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전국의 주도권과 책임이 야권에 넘겨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총리와 내각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여기에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황 총리 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황교안 총리 자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적격인 인물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그 내각 전체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민생이나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새로 선임하고 또 총리 교체 문제도 국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소추와 함께 대선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이 탄핵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야권이 좀 사사건건 대립을 했었는데요. 야권의 자중질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국민들께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공조를 튼튼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당에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장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저희가
민생 문제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공조를 튼튼하게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네, 오승용 감사합니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언급됐듯이 이번 탄핵안 가결은 촛불 시민들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진실의 승리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농단과 법률 위반이 명확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박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촛불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촛불 민심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의 방향을 잡아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또 황 총리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복원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관리 감독에만 충실한다라는 것, 그리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이슈는 탄핵 결론 이후로 미뤘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촛불 민심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의 관심, 이제는 대선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을 이끈 촛불 민심이 여야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워낙 가변성이 큰 거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지만 누구도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결정 이후에 각 정당의 어떤 대선 레이스들은 물밑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서울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통령